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6주차 강의,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강의의 이제 두 번째 주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처리하기 위한 이제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내지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자료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효과적인 자료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번 주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처리 관점에서의 이제 데이터 자료 구조가 아니라 장기간 보관한다는 이제 관점에서의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저장 시스템 내지는 이제 데이터의 자료 구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자료 구조는 약간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의 이제 장기 보관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 강의의 이제 핵심인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제 기술이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우선 이제 강의의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6주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자료 구조, 지난주에 공부했던 자료 구조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비교하면서 왜 두 개의 이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데이터 관리 기술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제시된 것처럼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라는 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요새는 이제 이 SSD라고 하죠. 그러니까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이제 유형이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대용량 이제 기억 장치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위에는 이제 처리 장치가 있어서 이 과정을 이제 따라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처리되는데 우선은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저장 장치에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보관하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는 이제 자료 구조 기술이 적용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대용량 저장 장치에서는 영구적으로 일단 자료가 들어오면 다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대용량 저장 장치에서는 명확하게 삭제라는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 한번 들어오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리해야 될 데이터, 당장 이제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만 이제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여서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특성이나 처리 작업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이제 코드들이 존재해서 그 코드를 사용해서 그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용량 저장 장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제 이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영구적으로 보관되니까 굉장히 많은 게 저장되어 있고 이제 계속 쌓여가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전 세계 컴퓨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빅데이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뭔가 분석되거나 처리되거나 가공되려면 이제 그러니까 대용량 기억 장치에서 이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이 데이터들이 이제 주기억 장치로 이제 이제 읽혀져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처리되어져야 할 데이터들만 이제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자료 구조의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용량 기억 장치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구조로 있다가 들어와서 자료 구조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자료 구조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자료 구조와 그다음에 자료 구조 처리 프로그램 관점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 구조는 이 특정 작업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대진표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럼 이제 트리가 좋다고 그랬었죠. 트리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다른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요 대진표의 특성에 맞게 자료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리스트, 학원 이제 수강생들 정보다. 이랬을 때는 이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죠. 은행에 가게 되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대기를 하죠. 그러니까 번호표 같은 걸 받아서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대기열 내지 대기하는 고객들을 이제 큐 같은 이제 자료 구조를 써서 이제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는 올림픽 대진표에 적합한 자료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가 이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대진표를 연결 리스트로 이제 저장하게 되면 이 작업 처리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만 코드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자료 구조들이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 구조별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하죠. 이제 그 코드 어떤 설계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이제 별도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트리는 트리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 알고리즘과 코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에다가 연결 리스트 알고리즘이나 연결 리스트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작업별로 자료 구조들이 이제 사용되는 거고 자료 구조별로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코딩이라는 개념 관점에서 보면 이 자료 구조라는 것들을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을 하고 내지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는 이제 뭐 트리다. 그럼 트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료 구조하고 요 알고리즘들을 이제 해서 코드하는 이제 코드를 만드는 것을 이제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사실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라는 것들은 그냥 우리는 명령어들로만 생각하는데 자료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자료 구조 설계, 그다음에 그 설계된 자료 구조에 대한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개발하는 이제 그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자료 구조는 이제 실제 실행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로딩과 실행이라는 이 과정을 받게 됩니다. 로딩이라는 것은 이제 주기억 장치,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이는 것들, 읽어들이는 걸 로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 이 대용량 저장 장치 내지는 외부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들이죠. 그러면 이제 배열 프로그램도 이제 주기억 장치에 불러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여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기억 장치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데이터, 이건 이제 좀 무슨 뭐 대진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면 이제 이 트리가 읽혀져 들어오고 그 트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실행이 끝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주기억 장치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무슨 이 배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불려지면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로딩이 돼서 실행되고 다시 삭제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불러들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는 장기 보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과 이 자료 구조는 이제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에 관한 것을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뭐 이런 출석부 같은 것도 있고, 문서도 있고, 사진, 동영상, 뭐 프로그램 코드도 있죠. 그리고 책 같은 것들도 있고, 회계 정보들도 있고, 뭐 게임들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 회사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 그 어떤 이 정부 이제 그 부처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가도 뭐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이제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장기간 보관하는 게 어떠냐, 어떻게 하면 장기간 보관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자료 구조는 이제 그런 용도로 아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데이터의 장기간 보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우선 첫 번째는 파일로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제 파일로들 보관돼 있죠. 그래서 C 프로그램 짜게 되면 C 프로그램을 짜고 나면 근본적으로 C 코드가 C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그 하드디스크 같은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있죠. 사진에서 이제 뭐 카메라나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을 딱 찍게 되면 그게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녹음 같은 걸 하게 되면 오디오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면 비디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UB 포맷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서들도 마찬가지죠. MS 오피스 가지고 이제 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삭제될 때까지 컴퓨터에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저장되어서 살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세상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의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구조화된 정보들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형들이죠. 그래서 정부나 은행, 기업, 학교 등에서 이제 관리되어지는 정보들이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문서상, 서류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보통 이제 사무실을 가거나 정부 부처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은행 같은 데 방문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들을 하게 되면 서류로 다 했었죠. 그럼 서류에는 수많은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 정보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자,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서 설명되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은 어떻게 얘기하냐 뭐 보면, 파일은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거고, 파일은 특별하게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관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컴퓨터 내에서는 이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폴더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고 이런 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사람들, 사용자들의 책임인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거가 다릅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보들을 시스템,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관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검색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대용량 저장 장치 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에서는 이제 이런 그 파일 유형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도 철저하게 이제 그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파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의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정부, 은행 뭐 이런 등등 뭐 개인적으로도 가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무슨 일정 관리한다라든지 자신의 무슨 가계부를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컴퓨터 내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컴퓨터 내에서 관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시스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이제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이 이제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는 뭐 우리 삶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은행의 데이터가 다 다를 거고, 정부에 있는 데이터가 다를 거고, 개인의 데이터, 뭐 가계부 데이터가 다르고, 일정의 데이터가 다를 거고, 뭐 아니면 자기가 이제 무슨 개인적으로 이제 취미 생활한다면 거기 나온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그 데이터들을 이제 결국은 이번 주의 주제는 장기간 보관하겠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보관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죠. 대도시와 같은 요새 이제 큰 도시들은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협소해지죠. 그러니까 땅이 이제 금값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이제 그 땅 공간은 안 나오니까 이제 위로만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지어지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런 고층 아파트의 특징이라는 게 그 아파트 각 이제 각 이제 가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의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동일한 내지는 거의 유사한 구조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살긴 하지만 그 집들이 거의 비슷한 거죠. 구조나 뭐 내부에 있는 그 시설들이나 이런 게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은 많지만 그 개개인의 사는 집들은 거의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낮에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일터로 가죠. 사무실로도 가고, 공예하는 사람도 공예도 가고, 학생들은 강의실로도 가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 중에는 이제 이런 실험실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하는 사람 녹음실 같은 데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은 이 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공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오른쪽의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죠. 일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죠. 그리고 이 구조는 이들이 하는 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갔다 그냥 다시 오는 거죠. 거기 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집인 거죠. 거주지고 얘가 일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던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자료 구조적 관계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삶의 모습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삶의 모습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데이터는 그 컴퓨터 내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존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데이터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에서 저장되어서 관리되다가 이 처리가 필요할 때 그 데이터들은 주기억 장치로 불려져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료 구조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으로 가긴 직장이라는 공간으로 이제 변화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완전히 다른 구조의 공간인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CPU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다시 이제 대용량 기억 장치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데이터가 불리어져서
다른 자료 구조로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서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행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 고층 아파트처럼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대용량 저장 장치에 굉장히 유사한 구조의 형태로 이제 살고 있다가 뭔가 작업이 처리가 필요할 때는 이제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터에 맞는 형태로 자료 구조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제 오른쪽이 자료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직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겁니다. 유사한 구조,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리고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곳이고 오른편은 이제 자료 구조.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이제 일터의 직장들이죠. 작업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그 작업의 형태에 따라 이제 최적화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수정도 되고 뭐 경우에 따른 삭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요 구조에서 거의 대부분 시스템들은 이제 작동하고 있고 이 구조에서 데이터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데이터를 컴퓨터 내에 이제 시티즌이다, 시민이다, 하는 생명체처럼 얘기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그들이 일하는 공간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